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의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서영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속보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FDA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치료제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즈마와 관련해 최종 판매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휴 동안 있었던 일이죠.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저가형 AI 모델의 영향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요. 자,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소연 대표님, 미국 증시 상황과 함께 정리해 주시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저 같은 강세론자가 중간에 분명히 한번 시장이 쉬어갈 때쯤 되면은 꼭 무슨 희한하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좀 편안하게 쉬면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이 딱 요 시기에 있었던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를 미래할 수 있는 EWI나 코르를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1%, 4%씩 올랐길래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딥시크, 일본의 이제 저가형으로 나온 AI 프로그램이 이제 미증시에 거의 폭탄을 던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 흔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딥시크가 고사양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큰 데미지를 줬는데 일단 여기 팩트 체크는 전혀 안 된 부분이고요. 일단 지난 27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당일만 16.89%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그날 하루 만에 6,127억이 날아갔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 역사상 최대 기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과도하다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좀 정상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후에 변동성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조정이 이제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그냥 거의 옛날에 우리 바이오제약 쪽이 보는 기분이에요. 그냥 셀트리온 하나 올라가면 나머지 다 같이 밀려버리고 다 같이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이제 딱히 그렇게 AI 쪽에 관련이 없는 기업들까지 같이 내려가면서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좀 큰 변동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거에서 좀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딥시크 개발 비용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 무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훈련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 비용이고 이게 전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걸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그런 걸 오픈할까요?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비용 효율 측면에서 이제 딥시크가 훨씬 좋다라고 이제 너무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오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거 사실 예전에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GPU를 정상적인 GPU를 이제 풀 성능이 되는 최신형 GPU를 구매를 하지 못하니까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내용 나왔을 때 분명히 해외 데이터 센터 땡겨가지고 분명히 자체 AI 프로그램 하나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딥시크라는 게 나왔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싼 칩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싼 칩이 이용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사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칩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AI가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조사 결과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팔지도 않았던 칩이 SK하이닉스 화웨이폰에서 발견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이거 다 사실이라 볼게요. 그냥 저사양 칩으로 좋은 거 만들었다 봤을 때 과연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안 좋은 걸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오픈AI 챗GPT를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직원같이 씁니다. 챗GPT 직원이라고 해서 컴퓨터 3대 깔아놓고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5대까지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비용이 걔네들이 뽑아내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다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 비용 자체가 더 떨어집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서비스를 싼 값에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비용을 만들어내는 건 그들의 의미, 회사들의 어떤 기업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닌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과연 투자자 입장으로 볼 것인가 소비자 입장으로 볼 것인가 잘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쨌든 AI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싼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예전에 테슬라가 원탑 달일 때 이게 라이벌 기업이 없으면 이 산업이 성장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긴장감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 바로 그날 나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분명히 뭔가 좀 임팩트를 주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가지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 내 임기 동안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 이 얘기가 분명히 이 산업에 준 어떤 이제 시사한 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성장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싼 걸로 써서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비싼 거 쓰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컴퓨터 조금 이제 아마 조립해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단기 뭐 변동성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매수의 기회로 엔비디아 포함해서 관련주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기업 못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에도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긴 휴장을 마치고 1시간 이후에 개장하는 우리 증시 딥시크 충격을 오늘부터 소화하게 될 예정인데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우리 증시 관련주들 연쇄 타격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손창현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분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을 구축을 하는 구현을 하고 있는 뭐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발전기, 변압기, 전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섹터도 별로 뭐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HBM 관련된 업체들일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IC 칩이라든지 뭐 MLCC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 낙폭이 단기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면 역시 저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시장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ER 기준으로 봐도 13배 정도, 12에서 1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0.8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격 매력이 높다. 그래서 미증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조정의 빌미를 이제 딥시크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AI 투자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딥시크를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단 수집 가능성의 여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러시아가 이 스푸트니크 이제 인공위성을 먼저 미국보다 발사를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나사라고 하는 정부 기구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미국 쪽에서의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정부 주도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미국의 광폭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메타라든지 아마존, MS에 대한 그런 투자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쪽에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디바이스 쪽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돼서 없이도 뭐 저사양 관련된 HBM을 이용을 해서도 여러 가지 AI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뭐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ASML이나 KLA 그리고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뭐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변동성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좀 주가가 빠진다면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손창현 팀장님? 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전력 인프라 쪽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미국 시장과 고스란히 같이 움직였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라고 보면 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종목별로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전력 인프라 쪽은 낙폭이 큰 부분을 봤을 때는 저점 매수로 가담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 충격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낙폭이 클수록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신 만큼 오늘장 흐름 주시하시면서 투자 타이밍 잡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방산업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해 인기를 이어갈 거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인호 소장님, 방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모두 군대 다녀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의 가장 핵심은 육군 아니겠습니까? 육군 지상의 왕자는 바로 방금 소개해 주신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 155mm 자주포죠.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요. 이 육군의 강대국 4군데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에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 3개 나라가 전부 최근 들어서 자주포를 수출한 게 전부 합치면 49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 국가가 수출한 그 자주포 대수가요 527문입니다. 즉 절반 넘게 우리 한국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저게 바로 K9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급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연평도 실전에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잘 맞고 이렇게 정확한 자주포 본 적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다는 겁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의 그런 자주포보다는 거의 반 가격. 이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품은 거의 똑같은데 가격이 싸다는 얘기. 마지막 3번째 뭡니까? 우리는 공급을 빨리 해줍니다. 외국에다가 그 탱크 좀 갖다 주세요. 자주포 갖다 주세요 하면 2, 3년 걸리는데 한국은 얼마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다. 바로 공급해주고 또 AS가 그만큼 좋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짧아도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의 자주포는 계속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 자, 이제 주가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방산업은 약간 여러분 계좌에 10% 정도 보유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작년에 주가 상승이 좀 부담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은 작년에 시초가가 12만 원인데 작년 말에 얼마입니까? 41만 원.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오늘 신규로 매수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사시지 말고 저는 35, 6만 원대가 가장 좋은 매수 가격 아닌가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업종 작년에 주가 상승분은 아직 좀 부담스러운 만큼 신규 매수 시 주가의 선반영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접근해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는 6월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출시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택시를 정말 5개월 후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수범 대표님? 네, 뭐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이 테슬라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6월달에 로보택시가 실시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좀 오늘 거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이제 국내 첫 이제 완전 무인 자율 주행차를 임시 운행을 허가를 했고요. 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암동에 이제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레벨 4를 임시적으로 시범 운행 개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 좀 전국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이 국내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자면 저는 3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나 HL만도 그리고 현대오토웨버 이 3가지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알고는 있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좀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에 따른 좀 가시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아다스를 기반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지금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9년도에 레벨 4를 운행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시장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현대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들도 있고, 그리고 유럽 자동차들도 있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고객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좀 발생한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니까요. 현대오토에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에서는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암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말 자율주행차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상이 다가온 만큼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추이도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볼까요?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 증시가 쉬어간 사이 글로벌 증시에선 각종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시장에 대비해 오늘 증권가들이 주목한 리포트들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 한화오션에 대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47% 상회한 좋은 실적과 밝은 전망을 주목하며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LG에 대해서는 LG CNS 상장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전망이라면서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한편 오늘 기아에 대한 리포트가 7개나 발행된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기업 가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개 모멘텀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짚어냈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리포트부터 함께 체크해볼까요? 하나증권은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 지난해 4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목표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나 증가한 9,861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분석했고요. 고객사의 생산 둔화와 전동화 적자 지속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AS 부문의 외형 고성장 그리고 환율 효과의 수익성이 예상되고 핵심 부품의 고부가 가치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61조 원, 영업이익은 3조 3,86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도 실적 서프라이즈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주목해보시죠. 이어서 삼성전기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한 삼성전기, 내년에는 AI 가속기용 기판 사업을 본격화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는 포부와 함께 시설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 MLCC와 FCBGA가 올해 실적 회복을 견인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25% 하회했지만 전략 고객 신모델 출시 모멘텀 그리고 AI 서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 주목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13% 높인 9,740억 원으로 짚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AI가 끌고 중국이 밀고 중국발 훈풍까지 기대된다는 다른 증권사 의견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선박 엔진을 대거 주문하면서 국내 선박 엔진 제조사의 실적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작년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의 70%를 가져가면서 국내 선박 엔진 수입을 대폭으로 늘린 건데요. 자, 엔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방금 예은 앵커께서 중국이 70% 가져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엔진 수주가 많이 들어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술력이 한국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엔진을 바라고 있냐면요. 중유하고 LNG, 중유하고 LPG 등 친환경을 같이 쓸 수 있는 두 개 엔진을 같이 부착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기술력 어디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박의 엔진 업체가 그만큼 호전한 적이 뭡니까? 그 전방 산업인 조선사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죠? 작년에
방산처럼 마찬가지로 조선업종도 주가가 적게는 50% 많게는 더블 2배가 올랐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께 신규 매수하시라는 건 부담이 되고요. 단 우리 계좌의 10%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 가격에서 저는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드립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정 후에 접근해봐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런 만큼 투자자별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고요. 새해 첫 한 달간 코스피가 6%가량 상승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 종목은 좀 달랐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박수홍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최악의 시즌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1월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할 것 없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마다도 8천억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합치게 되면 약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 국내 증시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한 종목들이 확연하게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한 종목들은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이제 특징이 좀 다른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성장이라든가 앞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특히나 미국향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현재 매수하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지금도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어느 쪽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오히려 그쪽으로 대응하는 게 같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외국인 포트폴리오를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시초가가 개타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손창현 팀장님께서도 전력 인프라 기업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비슷한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 업계 초 4조 원대 매출액을 달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줄줄이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지난주 헬스케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주는 바이오제약 들어가 봤는데 방송 전에 앵커님이 저한테 몇 가지 좀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떤 게 좀 나을까 좀 살펴봤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은 다 좋은 것 같아서 뭐 하나 꼽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잠깐 방송 지금 진행 중에서도 보니까 진짜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CDMO냐 CMO냐 아니면 최근에 좀 핫한 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 라인들이잖아요. 근데 CDMO, CMO는 결국 이제 위탁을 생산만 하냐 이제 아니면 이걸 또 개발까지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 제약 관련 기업이 있죠. 이제 CMO 쪽은 이제 이번에 유한양행이 워낙 관련 전통 제약사 최초로 아마 연매출 2조 원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아마 렉나즈 효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CDMO 좋은 거 다 아실 거예요. 바이오시밀러는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아마도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보시면은 일단 어쨌든 미국의 매출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얼마나 진출해서 이제 그쪽에 어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쪽도 보시면
결국은 이제 입으로 먹는 경구냐 아니면 뭐 이제 약효 지속형이냐 아니면 이게 패치형이냐 요거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경구 쪽은 지금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쫙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약효 지속형은 뭐 잘 아시겠지만 페트론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들이죠. 이제 패치형 기업들은 우리나라 신신제약이나 뭐 아이큐어 같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히나 M&A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소형주들을 사거나 아니면 기술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건 이제 돈이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바이오 제약이나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체크하셔가지고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투자해 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 올해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하셨나요? 네, 미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적은 올해는 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는 하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좋아질지를 눈여겨 보시면 역시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무인자율 중유행차 관련돼서 6월에 출시가 되니까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이버 캡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현대차 그룹과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대형 제약사가 지금 미국 보스턴에 지사를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유망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을 계속 가져오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대웅제약이나 LG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